네, 새 정부 들어선 지 오늘로 10일차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데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로 옮겨가는 가운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신 분이시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항상 구로울의 윤건영 어느 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열흘째인데요.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뭐 초반에는 무슨 볼펜줄 직원도 없다. 그다음에 인주도 없다. 컴퓨터 뭐 프린터 하나도 없다. 무덤 같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제 보니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데이터하고 소스 코드까지 다 삭제를 했더라. 이게 증거인멸이냐 업무방해냐 뭐가 목적이냐 논란이 큽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먹튀를 한 거고요. 윤석열 먹튀다. 네, 예. 일단 먹고 튀었죠. 왜냐하면 예. 집권 초기는 하루가 10일 갔거든요. 예. 하루하루가 정말 피말리는 전쟁통 같은 시기일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정말 인수위가 없이 정권이 시작되었는데 그 하루라는 건 평소에 10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그런 막중한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튀어버린 거잖아요. 네. 먹튀라 그러지 뭐 다른 표현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전산 부분은 저도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지금 당시에도 그렇죠. 인수위가 없이 예. 취임 첫날 제가 새벽 5시 어간에 청와대에 처음 출근했거든요. 예. 한 10여 명과 같이 갔었는데 그때 저희가 가서 제일 처음 한 게 전산 관련해서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예, 제가 모르죠. 저는 네. 국정 상황을 모릅니다. 기자입니다. 예. 예. 백업을 했어요, 저희는. 아, 백업을. 예. 왜냐하면 이 자들이 틀림없이 손을 댔을 거야. 예. 전산에 대해서. 예. 그럼 나중에 포렌식을 하려면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바로 다 넘길 거예요. 예.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기록은 지정 기록과 1번 기록이 있는데 그쵸. 지정 기록은 저희가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조차도 볼 수가 없어요. 네. 목록 자체가 비공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 전산 담당을 했던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백업 조치예요. 예. 이거 나중에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왔는지는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무슨 백업 조치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새로운 내용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렇죠. 있죠. 그것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했는데 인수팀에 전산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그 전산 담당자가 뭐 제가 굳이 이런 걱정 안 해도 잘 하시겠지만 그런 조치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소스 코드가 없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유지 관리 업체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실제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업체에서요. 다만 그 업체는 유지 관리와 관련된 거니까 그걸 누가 컨트롤하느냐가 중요한데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 자빠졌을 거예요. 다 이제 뭐 먹튀한 상황이니까 인수팀에서 들어가자마자 그걸 장악해 들어가야 되죠. 공백 상황이 없도록. 그래서 패스워드나 확보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가야 될 걸로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도 지금 공사 중이고 SNS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인데 윤석열 사진이 걸려 있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대통령 개인 SNS로 지금 대통령실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유지관리 업체가 있다면 뭐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업체가 관리를 하고 맞습니다. 있을 텐데 이 업체한테 시켜서 그걸 없애라고 했다는 거가밖에 안 되는 건가요? 거고요. 업체를 컨트롤하는 즉
관리하고 통제하던 전산 담당자들이 다 먹튀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군가는 빨리 장악을 해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만약에 데이터하고 소스 코드까지 다 삭제를 했다고 하면 이것도 아까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뭐 백업을 하면 다시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뭐 안 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자들의 주장은 그럴 겁니다.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건 인수인계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정 기록을 하든 일반 기록을 하든 그렇게 처치를 하는 거다라고 할 텐데 그 과정에 디테일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실제로 이제 PC 파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시했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제 설명인 건데 이 자료를 말씀 주신 대로 지정 기록물이 됐든 일반 기록물이 됐든 이게 이제 정해지면 넘어가는 거지만 나머지는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컴퓨터 물체 같은 경우, 프린터 같은 경우 여기까지 그렇게 다 없앨 필요가 있었을까요?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 없다는 거잖아요. 무덤 같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대통령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의 재산으로 잡혀 있는 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게 어디에 둬야 되고 어디 창고 같은 데다 넣고 문을 잠그고 가버리겠다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다. 이 마이크는 자산이잖아요. 요걸 손대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마이크가 이 창고 어디엔가는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먹튀를 해버린 거니까 갑자기 무덤이 돼버린 너무 거죠.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치사하고 옹졸하고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의 자산은 그들이 많이 들고 갈 수는 없어요. 만약 그걸 절도죠. 그럼요. 절도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을 인사 발령을 내서 다 부처로 복귀시켰다라는 건데요. 이건 정말 찌질한 짓입니다. 찌질한 짓이다. 부처 복귀.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못한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갔을 때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처에서 파견 받으신 분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박현수 서울청장 지금 서울청장 권한대행 그때 상황실에 나와 있는 파견 나와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 첫날 새벽 5시 반에 아까 갔다고 했잖아요. 갔을 때 박현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신 임종덕 의원 당시 외교안보실에 있었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부처 파견자니까. 그리고 김기중 의원인가? 예전에 통일부 차관하시고 지금 국힘 의원. 이분들이 다 그때 계시던 분들이세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있던 파견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한 짓은 박근혜 때보다도 더 못한 짓, 더 옹졸한 짓, 더 비겁한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게 정말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도발이라도 있거나 이랬으면 대통령실에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국가 안보와 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심각한 일을 저지르고 간 거예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나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한 짓은 전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라고 보는 정도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짓하고 같은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만약에 정말 불행한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응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만 달랑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부처 공무원 아무도 없고 물론 인수팀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계시겠죠.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부처랑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위기 안보가 공백인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해주는 것은 골탕 먹이자는 것인지 본인들의 어떤 범죄 혐의를 삭제하고자 하는 증거인멸 차원인 것인지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저는 둘 다 있다고 봅니다. 심정적으로는 골탕을 먹이고 싶었을 거고 내적으로는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증거와 관련해서는 또 박근혜 정부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정리를 잘 안 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캐비넷에서 막 문건이 엄청 나오고 블랙리스트 쏟아져서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네. 처음 그때는 네.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잖아요. 네. 갔을 때 캐비넷을 열어볼 정신도 없었어요. 너무... 전쟁통이니까 네. 1분 1초가 정신없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캐비넷을 열어본 건 조금 이제 한숨 돌리고 네. 야, 이 뒤에 뭐가 있지? 장윤선 취재편이 TV가 있네? 네. 이 뒤는 뭘까라고 네. 본 게 한 거예요. 네.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렇죠. 2-3주. 2-3주 후에. 캐비넷에 문건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던 건데 네. 이번 정부는 이제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았겠죠. 예. 그때 개헌 문건도 나오고 맞아요. 다 나왔어요. 조현천 문건도 다 나왔었죠. 예, 그때 그 캐비넷에서 뭐 별의별 게 다 나왔던 건 네. 그때 한 2,000건, 1,000건 넘게 나온 문건이. 이제 그걸 아는 정진석 전 실장이 야 다 없애. 완전히 진공 상태로 만들어라는 걸 했고 제가. 예. 그려보면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막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 캐비넷 열어봐. 이거 열어봐. 뒤에 뭐 있어? 야, 너 책상 열어봐. 다 없어졌지? 퇴근해. 정말 쪼잔하고 비겁하고 졸졸한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어제 나온